아이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아이폰에 챗GPT를 넣어주던 애플이 결국 오픈 AI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회사는 동맹처럼 보였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질문을 챗GPT에 넘기는 방식으로 오픈 AI의 힘을 빌렸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앱을 열지 않아도 아이폰 안에서 챗GPT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애플은 부족했던 인공지능 능력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플은 오픈 AI와 전직 애플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 비밀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오픈 AI는 애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제품과 부품, 설계와 제조 방식, 공급망에 관한 기밀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을 떠난 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실제 부품과 설계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오픈 AI는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애플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애플은 왜 이 시점에 한때 손을 잡았던 오픈 AI를 상대로 이렇게 강한 소송을 건 것일까요? 단지 직원 몇 명이 회사를 옮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부품 정보 몇 장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아이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애플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오픈 AI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컴퓨터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주문하려면 쇼핑 앱을 찾아야 했습니다. 길을 찾으려면 지도 앱을 열어야 했고 친구에게 연락하려면 메신저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 앱을 찾아야 하고 은행 업무를 보려면 다시 금융 앱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을 이용하려면 사람이 기계의 규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콘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화면을 누르고 메뉴를 넘기고 필요한 기능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인간이 기계의 언어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관계를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 부산 여행을 준비해줘. 이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이 기차표를 비교하고 숙소를 찾고 날씨를 확인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전체 일정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야.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난해 어떤 선물을 드렸는지 확인하고 최근 대화에서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했던 물건을 찾아 주문하고 축하 메시지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쇼핑 앱과 일정 앱, 메신저와 결제 앱을 하나씩 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목적만 말하면 나머지를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이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의 힘은 단순히 예쁜 기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와 결제, 계정과 사진, 메시지와 음악, 지도와 수많은 서비스를 아이폰이라는 하나의 입구로 통과하게 만든 데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폰 화면을 켜고 앱을 누르는 동안 애플은 그 입구의 주인이었습니다. 앱을 판매하는 기업은 애플의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소비자 역시 애플이 설계한 화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떤 앱이 눈에 잘 띄는지, 어떤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허용할 것인지 애플이 결정했습니다. 개발자는 아이폰 사용자를 만나기 위해 앱스토어에 들어가야 했고 소비자는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화면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직접 명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는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를 대신해 서비스를 고르고 가격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처리한다면 아이폰은 중심이 아니라 단순한 통신기기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 이것은 새로운 경쟁 제품 하나가 등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20년 가까이 지켜온 왕국의 정문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그 정문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오픈 AI로 갔다. 오픈 AI는 이미 조니 아이브와 손을 잡았습니다. 조니 아이브는 아이맥과 아이팟,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만든 인물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제품의 모습을 결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픈 AI와 함께 새로운 인공지능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조니 아이브가 참여한 하드웨어 회사 아이오의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오픈 AI와 조니 아이브는 기존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기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사용 방식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는 전직 애플 직원 2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탕탄은 과거 애플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아이팟 등의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현재는 오픈 AI의 하드웨어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폰을 넘어설 기기를 만들겠다는 회사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키운 설계자와 기술자들이 경쟁사의 새로운 하드웨어 사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인재가 경쟁사로 옮기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정보까지 함께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애플은 오픈 AI가 단순히 인재를 영입한 수준이 아니라 자사의 미공개 제품과 제조 정보를 이용해 하드웨어 개발 시간을 줄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관계가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준비하는 첫 소비자용 제품은 휴대할 수 있는 화면 없는 인공지능 스피커 형태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기존 스마트 스피커와는 다릅니다. 카메라와 여러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악을 재생하고 집안의 기기를 제어하는 인공지능 동반자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완성된 제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양과 기능, 출시 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면이 없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화면을 장악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화면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인공지능이 먼저 말을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옵니다. 어제보다 20분 일찍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도착한 중요한 이메일을 요약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줍니다. 냉장고 안을 바라보고 우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사용자가 평소 구입하던 제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전에 확인만 요청합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대화를 듣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기억하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담당자에게 알려줍니다. 지금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여러 앱을 하나씩 열어야 합니다. 미래 인공지능 기기는 이 모든 일을 하나의 대화로 처리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1000가 넘는 스마트폰을 계속 새로 살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카메라와 더 밝은 화면, 조금 더 빠른 칩만으로는 사람들을 붙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는 카메라와 화면, 통신과 결제, 수많은 앱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가장 완성된 개인용 기기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대한 산업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이 먼저 바뀝니다.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음반을 샀습니다. 이후에는 파일을 내려받았고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알아서 음악을 추천합니다. 과거에는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정리된 답을 받습니다. 다음 변화는 화면을 직접 조작하던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목적만 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기기와 운영체제, 앱스토어를 모두 장악한 회사입니다. 반대로 오픈 AI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장악하려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애플은 사람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를 지배해 왔습니다.
오픈 AI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계보다 먼저 알아내려 합니다. 기계를 지배하는 회사와 인간의 의도를 지배하려는 회사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단순한 영업비밀 분쟁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사의 기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년 동안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해 만든 제품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갔다면 어떤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시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하드웨어 계획이 구체화되고 조니 아이브와 전직 애플 기술자들이 모이고 첫 제품의 윤곽이 알려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애플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과거의 비밀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의 경쟁자가 속도를 내는 것을 늦추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제품 출시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 검증해야 하고 직원과 공급업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특정 설계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가 아이폰 이후의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면 애플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애플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일 수 있습니다. 애플도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의 여러 기능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I와 협력했습니다. 시리가 더 복잡한 질문에 답하고 글쓰기와 이미지 생성, 시각, 지능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챗GPT의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이 협력은 애플에게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챗GPT가 답해준다면 사람들은 애플보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능력을 더 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샀지만 중요한 답은 오픈 AI가 주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그 안에 들어가는 지능의 일부를 경쟁사에게 빌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처음에는 오픈 AI가 아이폰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자체 기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애플이 만들어 놓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경험을 쌓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아이폰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보기에는 자신이 성문을 열어준 손님이 성 안을 둘러본 뒤 바로 옆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화면 없는 기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기가 사람의 말을 듣고 주변을 바라보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면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화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질문에 답하지만 현실의 물건을 직접 옮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의 팔과 다리가 붙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정리하고 노인을 부축하고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고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현장에 대신 투입되는 휴머노이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 장비뿐 아니라 소비자, 전자제품과 로봇에 필요한 미국 내 제조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모터와 기어박스, 전력 전자처럼 첨단 로봇의 몸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이 오픈 AI의 첫 제품이 곧바로 휴머노이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을 채팅창 안에만 두지 않고 현실 세계로 꺼내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인간이 손가락으로 기계를 움직였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의 말을 듣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진짜 경쟁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닙니다. 누가 인간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인공지능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소비자는 엄청난 편리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쓰러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바쁜 부모는 집안일과 가족 일정을 관리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문제도 따라옵니다. 사용자의 주변을 이해하려면 카메라는 공간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일정과 연락처, 구매 기록과 건강 정보까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도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인공지능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검색했는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다퉜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언제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지까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상품을 추천하고 대신 구매한다면, 기업은 우리의 선택을 돕는 수준을 넘어 선택 자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당신에게 가장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기업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이폰 이후의 전쟁은 기계의 모양을 둘러싼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상과 소비, 감정과 행동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한국에는 기회인가, 또 다른 종속인가?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는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애플과 오픈 AI라는 두 미국 기업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미래 인공지능 기기와 로봇에는 반도체와 메모리,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센서, 배터리와 모터, 정밀 부품과 대규모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강한 경쟁력을 가진 영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필요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동형 인공지능 기기와 로봇의 전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전자부품과 정밀 제조에서도 한국 산업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 기기와 휴머노이드가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오면 한국에는 거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운 부품을 만들고 가장 복잡한 생산을 담당해도 사용자와 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한국은 화면과 메모리,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체제와 앱 생태계, 사용자 데이터의 주도권은 미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에도 몸은 한국이 만들고 두뇌와 플랫폼 결제와 데이터는 해외 기업이 가져간다면 같은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애플이 이길 것인가, 오픈 AI가 이길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의 두뇌와 운영체제, 로봇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까지 직접 만들어낼 것인가? 한국은 제조 능력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자제품과 자동차, 조선과 로봇 생산 기반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폰 시대에 살아남은 강력한 제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무기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승자는 몸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인공지능을 가진 나라와 기업이 가장 큰 힘을 차지할 것입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에서는 애플의 주장이 사실인지 오픈 AI가 실제로 영업 비밀을 이용했는지가 다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이미 더 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폰을 계속 인간 생활의 중심에 놓으려는 애플. 아이폰을 거치지 않고 인간과 직접 대화하려는 오픈 AI. 화면과 앱을 지배해온 회사와 인간의 의도와 행동을 지배하려는 회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뒤 우리는 오늘의 소송을 전혀 다르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한 기업이 자사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제기한 평범한 소송이 아니라 아이폰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울린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화면을 직접 누르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말과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기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언젠가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생활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게 될까요? 애플과 오픈 AI 가운데 누가 아이폰 이후의 시대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은 그 시대의 주인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가장 뛰어난 부품 공급자로 남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